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모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북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언론의 운영 자금을 12.3 내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정보사령부가 제공했고 무슨 이유에선지 정보사 요원들이 오 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민간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날린 무인기가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등록된 한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입니다. 북한의 정치, 사회 등 내부 동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발행인은 오모 씨입니다. 지난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입니다. 국제 전문 뉴스를 다루는 또 다른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등록일자와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 운영에 정보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정보사 인간정보특수부대 소속인 모 대령의 지시로 소속 장교들이 오 씨 측과 접촉했고 오 씨가 활동하는 단체에게 전달된 비용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북한 관련 정보들로 여론을 조성해 공작을 시작하기 위한 이른바 기반 조성 사업용 위장 회사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보사는 선관위 장악 등 12.3 내란의 핵심 부대였고 특히 전 사령관 노상원은 비선 실세이자 비상계엄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런 정보사의 공작금을 받은 오 씨가 과거 무인기 전문업체 이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정권이 바뀐 뒤 실제로 북한의 무단으로 무인기를 날린 걸로 드러난 겁니다. 정보사가 이번 무인기 사건에 얼마나 개입됐는지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는 별개로 민간으로 위장한 무인기 공작을 기획했던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보사의 개입 정도에 따라선 2차 특검의 외환 유치 혐의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오 씨는 MBC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우리 좀 무인기 이슈가 지금 굉장히 주말 내내 좀 뜨거웠거든요. 네. 근데 이 대한민국 최고의 또 전문가가 그러니까. 오혁진이었어. 야,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도 이번 무인기 관련. 와. 오혁진이가 이것도 전문가인 거야. 네. 야. 이거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무인기를 침투한 사건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일에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이 남한이 2025년 9월하고 2026년 1월 4일에 북한 무인기 침투를 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막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개성에 떨어지고. 우리는 의아했지. 네. 아니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이 짓을 했던 건데 이 의아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황들이 또 많이 있었고, 네. 근데 군경 합동조사 TF가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TF가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근데 그 특정된 사람은 윤석열 정부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또 있네. 와, 이거 이제 이상해집니다, 사건이. 네. 그런데 갑자기 30대 남성이 언론 인터뷰에 나섭니다. 대놓고 뭐래요? 저 무인기 내가 보낸 거, 내가 보낸 거라고. 저 용의자는 내가 그냥 시켜서 제작한 것뿐이다. 내가 보낸 거다, 내가. 날린 건 나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역시 윤석열 정부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했어. 야, 근데 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냐?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뭐냐면 네. 북한에 우라늄 공장이 있는데 네? 저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려고 보냈다는 거야. 무인기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언론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오혁진이가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내시경 들어갔습니다. 야. 와, 오혁진이 내시경 취재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부터 나와주세요. 일단 군경 TF에서 군이랑 관련 없다고 했잖아요. 네. 헛소리입니다. 일단 그 오모 씨랑 접촉했던 소령이 총 한 서너 명 정도 있습니다. 잠깐만 오모 씨가 제작한 사람? 그 날린 사람이. 날린 사람. 네네네. 날린 사람이랑 접촉한 군 관계자들이 또 정보사예요. 정보사 안에 있는 특수사업처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아니 잠깐만 천천히. 자, 자, 언론 인터뷰한 사람이 오모 오모 씨. 씨야. 오케이. 그 오모 씨가 지금 접촉했다고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오모 씨가 예. 군 관계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정보사 특수처 이제 소령들이랑 접촉을 했습니다. 그 접촉이 정권 바뀌고 나서예요? 정권 바뀌기 이전입니다. 아, 정권 바뀌기 예. 이전이에요? 2024년 여름에 접촉을 했고요. 2024. 그 이후에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고 3개월 제가 토요일 날 남산 안가에서 그 소령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일단은 이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정보사에서 무인기 공작을 원래 처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정보사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수처라는 사업 부서가 있거든요. 네. 이 특수처는 훈련평가과, 대사업과, 특수사업과라는 세 개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훈련평가과라는 부서를 없애버려요. 왜 없애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수처라는 곳에 이 특수처장은 또 이제 대북 공작에 대해서 기획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정보사 휴민트 사건 때, 그 유출 사건 때 네. 정보사가 한번 내부적으로 망가진 적이 난리 있잖아요. 났었죠. 네. 그래서 그때 속초부대장을 하고 돌아온 A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보사 내부 개혁을 위해서 조직 개혁 TF 팀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이게 TF만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특수처 내부에 있는 그 대외 사업과 2사업단, 3사업단에 있는 과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정보 그 기반 조성단이라는 걸 꾸립니다. 이 기반 조성단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정보사 이제 휴민트들을 양성하고 그 수도권에 있는 안가를 조금 더 몇 개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체죠. 네. 그러니까 위장회사입니다. 네. 위장회사 같은 데를 이제 그 몇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협조자들을 좀 포섭을 하자.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모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정보사 그 저기 오모 씨가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는 뭐 언론사 또 뭐 에스텔 이런 데는 사실상 정보사에 뭐 기반을 둔 이제 내부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24년 5월에 이 안가 수도권 안가 설립을 계획을 하고 이후에 여름부터 이 A 대령이라는 사람들이 소령들에게 이 오모 씨랑 한번 만나봐라라고 해서 3개월 이상을 접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인기 실제로 북한을 촬영한 영상을 10기가 이상을 받아요. 확인을 하고. 오모 씨한테. 예. 정보사가 예. 근데 지금 군경 TF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군이랑 관련 없다고. 관련 없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와 잠깐 이 일이 그러니까. 커지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윤석열이가 그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일반 이적죄로 지금 기소돼 갖고 재판 받고 있는데 예. 그 건과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이 사람들이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정보사 그 이 계획을 2024년 5월부터 짰잖아요. 네. 이 이후에 만나기 시작한 게 7월 달입니다. 근데 7월 달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그 박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방과학연구소 ADD 접촉 정보사 무인 개발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랑 겹쳐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정보사 소령분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제 드론사하고 합참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4년 9월인가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이전에 정보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 거다.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 해버리면 너무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민간에다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야 이거 괜찮네라고 해서 안보실에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대통령실 안보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 예. 김태효가 있는 그 안보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보사 기반 조성단이라고 하는 이 관계자들이 실제로 그래서 안보실에 있는 그 정보 현안 대응팀에 있는 그 뭐 HID원, 뭐 오모 중령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접촉을 했고요.
아니, 아니, 그러면- 민간 업체를 군이 직접 나서기 이전에 민간 업체를 일종의 하도급 업체는 테스트베드처럼 민간 업체를 통해서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북 공작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 이 오모 이거 씨가 너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신 건데? 근데 오모 씨가 그 정권 바뀌고 나서도 계속 날렸잖아요. 네, 이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모 씨가 이제 주변에다가 사칭을 좀 하고 다녀요. 자기가 정보사 요원이다. 자기가 정보사 휴민트로 등록이 이제 계약을 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정보사 기반조성단이나 특수처 사람들도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얘 위험하다. 우리가 비밀리에 준비하던 이 작전을 외부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접촉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2025년 초부터는 그 접촉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수상한 거는 정보사 이제 고위 간부들 중에서도 대령급인 사람들은 이 오 씨랑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립한 이 이제 회사에다가 공작금을 전달합니다. 이 가짜 회사에 예. 그래서 이제 매달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거는 군경 TF에서 수사를 하겠죠. 뭘 시키는지는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이가 지금 기소가 된 상태야. 그런데 그 일반 이적죄 그 무인기권 관련해 갖고 정보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정보사, 그다음에 안보실, 그다음에 민간.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결이고요. 일단은 그 소령분들은 정보사가 얘네들한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오 씨가 독단적으로 날렸다. 근데 독단적으로 날리고 나서 확보한 증거들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얘네들한테 공작금을 전달하면서 그럼 일단 계속 해보라고 해봐. 그럼 이제 대령이 소령에게 지시를 하겠죠. 네. 계속 만나봐. 추가적으로 영상이 무엇이 있고 걔네들이 확보한 영상에서 무엇이 발견된지 파악을 해봐. 라고 해서 첩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령과 이제 중령들이 그 오모 씨가 이제 사칭을 하고 다니니까 위험하다. 근데 이제 특수처라던가 기반조선 단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오는 이 증거들이 굉장히 용이한데 관계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우리가 날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아니다. 그래서 군경 TF에서 군 자체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번 1월에는 왜 보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기 입장에서는 정보사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약간의 위협. 예, 그런 식으로 날리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야, 그래. 이거 판이 완전히 달라지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정보사 분들은 이 오모 씨가 좀 도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컨트롤 못 한다고. 하긴 그 지금 채널A랑 인터뷰 한 것 자체도 그 이상하더라고.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저도. 사건이. 아니, 채널A 말고도 여러 곳에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본인이? 예. 본인이 내가 얘기할 게 있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다 거절을 했고 얘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네라고 계속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정보사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거 맞냐라고 해서 시그널로 이제 맨 처음에 제보를 받아서 이제 남산 쪽으로 와라라고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접촉을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이적죄 그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우리 기자님이 봤을 때 김태호가 매우 핵심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계시겠군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특검에서 어느 깊이까지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기 이제 뭐 종합특검 또 출범했잖아요. 네.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좀 강도 높게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김태호가 지금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게 아주 미치겠네. 계속 나와 김태호.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냥 드라이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보사랑 여러 차례 수개월 동안 여러 번 접촉을 했다라는 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건 윤석열 정권 때. 예. 와. 우리는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 드론사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드론사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정보사 안보실 관심 가져야 된다. 오늘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정보사가 이 오모 씨를 손절한 거는 25년 1월쯤 예, 초로 그렇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되고 근데 그러면 예. 정보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절한 것도 아닙니다.
아 일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도 아직 계속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라는 스탠스로 지금까지도 유지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뭐 아주 그 모든 선이 다 차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일이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요거는 정말 잘해야겠다. 네. 할 게 많을 것 같아. 생각 내용이 크네. 큰 이야기였네.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거 치고는 짧게 다룰 뻔했네요. 네. 우리 기자님은 비보이 출신이에요? 아닙니다. 그 아니 그 봉지욱 기자 옆에 앞에서 그 춤추고 막 그러던데. 배불쇼에서 그 왜 그 춤춰요? 왜 춤? 기자가 그 왜 춤춰요? 아니 춤출 수도 있지. 강압에 의해 추게 됐습니다. 근데 그 춤도 그 브레이크 댄스를 좀 추던데요 보니까. 아니, 원래 10년 전에 조금 배웠습니다. 본인 캐릭터랑 안 어울리게 그 춤을 추더라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혁진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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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무인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측은 뭐 2차례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계약직으로 있었던 2명이서 같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무인기를 북한 쪽으로 날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둘이 같은 학교 출신이고 또 뭐 보수단체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네, 뭐 하거든요. 청년단체 활동도 청년단체 같이 했다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경력을 바깥에서 내세우는 바람에 윤석열 당시 때도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해 11월에도 문제가 된 어떤 그 무인기가 아닌 다른 무인기를 날리다가 이미 검거가 된 적도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좀 고개를 갸웃했던 게 이미 검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항공안전법 위반 정도로 지금 송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력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북한에서 핵 폐기물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어서 방류하고 있어서 그거를 측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 보여요. 아니 항공기를 무인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어렵게 뭐 영공을 넘어가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 와중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무인기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특수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그거를 그런 핵폐기물 방류한 거를 그렇게 그 상공에서 그런 정도의 무인기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지난해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가 대북 풍선 같은 거를 말리지 못하게끔 막고 있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막힌 부분을 적어도 악화되는 것만은 막아보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거를 깨르는 시도가 일부라도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뭐 우라늄 공장에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날려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인기 안에 방사선 측정기를 넣었을까요? 그거 방사선 측정기 거기 안에 그렇게 일반에서 방사선 측정기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아니 날려보내기 북한에서 공개한 데는 그런 거 텐데. 없어요. 그런 장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2022년 말에 그 무인기가 북한 쪽에서 날아온 것 때문에 그때 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무인기를 날려보낼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설립 당시부터 지금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했다고 하는 직원이 대북전담 이사라는 직함을 또 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북한 쪽에서 반응을 해서 그렇지 윤석열 때 계속 날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안보실 소속이었던 뭐 사람도 있다고 하고 전직 군 고위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어디까지 이게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민간 드론 업체 및 탈북민 단체를 앞세우긴 했는데 실제로 정부 예산과 혹여나 군 자산을 불법 유용해서 만약에 무인기를 개조하고 날렸다면 이건 법적으로 처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 보냈다라는 그 혐의와도
이제 연관한 것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북 전단을 단순하게 보낸 살포가 아니라 이 정권의 그동안 윤석열 정권 위기였을 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조성한 이러한 북풍 공작이라면 이거 엄벌에 쳐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 도발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쪽에서 반응이 와서 국지전으로 일어났었다면 이거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관련자들 모두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이든 국가안보실이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뭐 외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엄하고도 우리가 연결이 됐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른바 구구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자극이 될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북한 모든 정보 자산이 북쪽을 향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 쪽에서 날아가는 건 잘 탐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청계천 나가면은 얼마 돈 안 들이고도 막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곳곳에서 날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대북전단 풍선을 막 날리다가 이게 드론으로 진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대학원생 2명이 이 시점에 자수를 하는가라는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은 조폭 수사나 아니면 무슨 뭐 성매매 업소, 오락실 이런 걸 수사할 때 초기의 단계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갑자기 조폭 조직원 같아 보이는 누가 와요. 제가 죽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장입니다. 저를 처벌하십시오.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물론 이 사람도 했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는 그런 주범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배우가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 측면을 봐야 되는데 아 자수하는 걸 보고 전 준비를 다 끝내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목적이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럼 연구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권 측면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기 어려워요. 이대로만 가면. 일반 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 목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지금. 네, 그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체로 일반 이적죄가 안 되면은 딴 걸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안 돼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은 사람 몸뚱이가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비행기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안 되고. 그 외에는 이제 항공보안법이 있는데요. 항공보안법은 굉장히 약합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뭐 500만 원, 300만 원 벌금 과태료 이 정도면 그냥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법률 검토를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정황상으로만 보면 일반 이적의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나 뭐 이런 거 국면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긴장을 증대시켜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거니까 사실이면 일반 이적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배후 수사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게 지금 배후 세력에 또 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적이 안 되더라도 그냥 드론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니겠어요? 이거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북 전단 풍선은 못 날리도록 법으로 막은 거죠?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이제 뭐 사상이나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일괄적으로 위헌을 하고 한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 후속 논의가 조금 지금 미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풍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드론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좀 그러지 않아 지금 남북 관계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남북 관계 개선이 좀 창의적 방식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론이 뭐 날아가 가지고
남북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뭐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윤석열이 했던 행태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드론을 이렇게 날리는 거를 전파로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뭐 상용화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충분히 군사적으로는 있어요. 그죠. 예. 기술적으로. 얘는 예. 그 전파로 조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가 정해진 루트를 돌아가는 방식이면은 그리고 또 뭐 자기들 주장으로는 중국이나 미국 GPS 위성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막 날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 면에서는 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